침대 밑에 관찰자 87일간의 동거. 기묘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숫자의 뒤에 숨지 않고 오직 사건 그 자체의 본질만을 기록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이 기록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안락한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문을 잠그고 불을 끄면 이 방 안에는 오직 나 혹은 나의 가족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숨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며칠이 아닌 수개월 동안 당신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학습하며 당신의 발밑에 숨어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꺼낸 기록은 2025년 겨울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기생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주거 침입의 경계를 넘어 한 인간의 사생활이 어떻게 타인의 망상 속에서 해체되고 유린당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류학적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건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서울 도심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지수씨의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물건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변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닫아두었던 화장실 문이 3cm 정도 더 열려 있거나 냉장고 안에 넣어둔 우유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당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건망증을 앓고 있거나 단순한 착각을 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아주 느린 속도로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수씨의 침대 및 높이 20cm도 되지 않는 매트리스와 차가운 바닥 사이의 좁은 틈새에는 87일 동안 한 남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씨가 출근한 낮 시간 동안 집안을 제 집처럼 활보하며 그녀의 음식을 먹고 그녀의 침대에 누워 채취를 맡으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퇴근하기 정확히 10분 전 다시 침대 밑 좁은 공간으로 기어들어가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남자를 체포했을 때 그의 옆에서는 80장이 넘는 관찰 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종이들에는 지수씨가 잠꼬대를 하는 시간, 밤에 물을 마시러 일어나는 빈도, 심지어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내뱉은 지극히 사적인 고민들까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지수씨라는 인간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그림자 관찰자였습니다. 남자가 작성한 거주 수칙은 기록 보관소의 조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 수칙은 집주인과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2번은 채취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무양 세정제만 사용할 것, 3번은 그녀가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했을 때만 생리 현상을 해결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닌 무색무취의 유령처럼 존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체 리듬을 지수씨의 생활에 완벽하게 동기화했습니다. 지수씨가 샤워를 할 때 발생하는 물소리에 맞춰 자신도 소리 없이 욕실 바닥의 배수구 쪽에서 몸을 씻었고 그녀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을 때만 조심스럽게 관절을 펴고 근육의 경직을 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기괴한 인내와 광기가 결합된 기생의 예술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지수씨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지수씨가 이사를 올 때 무거운 짐을 옮겨주었던 이삿짐 센터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씨가 혼자 산다는 점,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동작을 엘리베이터 거울을 통해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녀가 외출했을 때만 몰래 들어와 집을 구경했지만 점차 그 금기된 공간이 주는 아늑함과 관음의 쾌락에 중독되어 아예 침대 밑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침대 프레임 하단 사각지대에 아주 작은 치과용 거울들을 여러 개 설치하여 자신이 침대 밑에 엎드린 채로도 지수씨가 거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수씨의 일기장에는 그녀가 느꼈던 공포의 전조 증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자꾸 침대 밑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난다. 쥐가 있는 걸까? 아니면 건물 외벽의 진동일까? 관리소에 말해봐야겠다. 11월 20일, 어제는 꿈에서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만지는 기분이 들었다. 너무 생생해서 깨어났을 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다. 그녀가 예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능이 죽음의 문턱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조작을 가했습니다. 소음이 들리면 다음날 낮에 몰래 쥐약통을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어
그녀가 소음의 원인을 해충으로 결론 짓게 만들거나 물건 위치를 바꾼 뒤에는 그녀가 평소 잘 잃어버리는 열쇠나 지갑을 찾기 쉬운 곳에 두어내가 정신이 없어서 물건을 잘 못 뒀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유도했습니다. 범인의 관찰 일지 마지막 장에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나를 공개할 것이다. 87일간의 완벽한 동거 끝에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교감을 나눴다. 그녀도 내 존재를 운명처럼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이 침대 위에서 진정한 가족이 될 것이다. 그는 지수씨가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기괴한 밀실 공동체가 완성되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지수씨가 그날 밤 침대 밑에 미세한 진동을 느끼지 못하고 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크리스마스 아침 그녀는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이 검거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수씨가 설치한 보안용 네트워크 카메라였습니다. 사실 지수씨는 물건이 사라지는 증상 때문에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범인이 집 안에 상주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누군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도어락을 따고 들어온다고 확신한 그녀는 거실 구석, 식물 화분 사이에 아주 작은 렌즈의 홈캠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회사에서 점심을 먹던 지수씨는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움직임 감지 알림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자신의 가운을 걸친 채 주방에서 태연하게 시리얼을 먹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녀를 정말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남자는 식사를 마친 뒤 지수씨가 퇴근하려면 아직 몇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거실 불을 끄더니 침대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매트리스 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처음엔 외부 침입자가 이미 도주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도망칠 곳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씨는 눈물을 흘리며 침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침대 밑에 있어요. 방금 들어가는 걸 봤어요. 경찰이 침실로 진입해 권총을 겨누며 침대 프레임을 발로 찼을 때 그 좁은 틈새에서 믿기 힘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 아니잖아, 지수야. 왜 벌써 왔어? 남자는 마치 자신의 안방에서 아내를 맞이하듯 평온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침대를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범인이 87일간 구축해온 기괴한 요새가 드러났습니다. 얇은 매트와 담요, 채취를 지우기 위한 탈취제, 그리고 지수씨의 잠든 모습을 보며 자위하기 위해 수집한 수많은 속옷들이 그 좁은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100일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쉽네라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범죄 심리 전문가는 남자의 상태를 대체 현실 장애와 강박적 관음증의 복합체로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현실의 사회적 관계에서 실패한 뒤 자신만의 완벽한 통제권이 보장되는 가상의 공간을 피해자의 집안에 구축한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그녀의 얼굴을 5cm 거리에서 지켜보는 행위에서 자신이 마치 그녀의 생사를 결정하는 신이 된 것 같은 전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범인의 휴대폰에서는 지수씨가 무방비하게 잠든 모습을 초근거리에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이 수백 장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진 속에서는 범인의 손가락이 지수씨의 속눈썹 바로 위까지 다가와 있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녀의 숨소리에 맞춰 자신의 숨을 내뱉는 기괴한 호흡 동기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침대 프레임 밑면, 즉 범인의 눈이 닿는 천장 부분에는 검은색 펜으로 써내려간 수많은 낙서와 지수씨의 머리카락을 꼬아 만든 기괴한 부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소름 끼치는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할 때 나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지수씨가 연인과 헤어지거나 친구와 다투어 집에서 혼자 울 때 가장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외로워할수록 자신이 그녀의 유일한 진짜 수호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수씨가 행복해 보일 때는 질투심을 느껴 그녀가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교묘하게 찢어놓거나 화장품에 이물질을 섞어 그녀의 기분을 망쳐놓았습니다. 지수씨가 절망에 빠져 침대 위에 누워 흐느낄 때만 그는 침대 밑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고통을 영양분 삼아 희생했습니다.
기록 보관소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 사건 이후 지수 씨가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참혹한 양상입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공간에서도 발을 바닥에 대고 있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다리를 끌어올려 웅크리고 잠을 잘 때도 소파 가장 높은 곳에서 몸을 묶고 잡니다. 바닥 너머에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고 발을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찰 것 같은 공포가 멈추지 않아요. 그녀에게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닌 언제든 포식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뚫린 함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 도어락과 CCTV를 강화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보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내부에 침투한 인간의 악이라는 사실을 이 기록은 준엄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한 명의 변태적인 스토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믿는 일상의 벽이 얼마나 얇고 취약한지,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타인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발가벗겨 관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입니다. 범인은 체포되어 법정으로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지수는 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복 뒤에는 한 인간의 파괴된 영혼과 평생을 따라다닐 트라우마가 남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지수 씨가 평생 동안 누려야 했을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간의 평온함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기록을 마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침대 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은 옷장 안이나 세탁기, 뒷공간, 싱크대 밑의 좁은 틈새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들만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마라며 외면한 그 어둡고 좁은 구석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완벽하게 관찰하고 지배할 수 있는 VIP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 당신의 방, 당신의 침대 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펜 끝에 의해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발끝에 닿는 이불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침대 아래에서 아주 낮은 인간의 것 같지 않은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고개를 숙여 아래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이 침대 밑에 그와 마주치는 순간 당신이 지켜온 87일간의 위태로운 평화는 끝이 나고 망상 속 주인공이 현실로 튀어나오는 잔혹한 결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 넘버링은 사라졌지만 기록의 질량은 더욱 묵직해질 것입니다. 다음 기록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 거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시선과 이면의 공간에 대해 기록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당신의 공간이 오직 당신만의 온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숨소리 외에 다른 불규칙한 리듬이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부디 침대 밑을 보지 마십시오.